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KTX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열차가 2시간 넘게 멈춰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하행선 KTX 열차 27대의 운행도 차례대로 지연됐다가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양방향 모두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 근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데 최대 20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배상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합의 사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전국 법관회의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절기상 소설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KTX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단전 사고의 여파로 열차 운행이 3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현재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코레일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진주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오송역에 멈춰섰습니다. 지나가다가 펑 소리 나더니 멈추더라고요. 승객들은 불 꺼진 객실 안에서 3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3시간 넘게요. 답답함을 호소하던 일부 승객은 열차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2시간이 지난 6시 50분쯤에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로 상하행선 27개 열차의 운행이 3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행선은 오늘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사고 처리하기까지 대기에 있던 기차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상 속도를 못 내는 상태에서 그냥 운행만 하고 있어서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오송역 인근 전기공사가 단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 지도부가 집결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혁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의 민주노총 거리두기도 성토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핑계대고 국회는 저 짬짬이 적폐하던가 짬짬이를 해서 겁박만 해대고 있고.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최대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법관 탄핵 검토안을 통과시킨 법관 대표회의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를 검찰이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한 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결과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탄핵 검토를 공식 촉구한 셈이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원장님, 그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내 반응이 엇갈리면서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자체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난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부담입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이뤄진 그간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던 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도 커진 겁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 과거에 특조단이 부실 조사한 거 아닌가요? 좀 드릴 말씀이 없으네요, 지금은. 법원 자체 조사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화해치유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이후 약 2달 만인 오늘 여성가족부가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해산 로드맵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나라에 엄중하게 항의할 예정이지만 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재협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치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지피 10개를 어제 동시에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시범 철수 지피를 폭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군 카메라에 폭파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의 감시 초소 지피입니다. 이미 윗부분은 장비로 파괴하고 아래 구조물만 남은 가운데 순식간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파편이 쏟아지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이어 뒤늦게 강한 폭발음까지 들려옵니다. 거대한 연기가 사라지고 나자 GP 시설물은 잔해만 남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GP 10개를 모두 폭파한 겁니다. 이번 폭파는 오후 3시부터 약 4분 동안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측이 장비로 GP 일부를 부수는 모습은 공개됐지만 폭파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미리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오후 3시에 시범철수 GP를 일괄 폭파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측은 환경과 안전 문제로 폭파 대신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하고 있지만 북측은 원래 계획대로 폭파 방식을 취한 겁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각각 10개 GP의 철수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양측 GP 상태에 대한 상호 검증을 끝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6명이 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동기생 3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황색 전멸 신호를 아랑곳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로를 벗어납니다. 곧이어 도로 경계석을 넘어 공중에 뜨더니 신호등 지지대와 충돌하고 뒤집혀 버립니다. 20대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커브길을 돌다 교통섬으로 돌진했습니다. 이걸 꺾여야 늘 잘문행인지 못 꺾고서 갖다 거기다가 친구들에 꺾더라고요.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뒷좌석 2명과 조수석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심하게 훼손돼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안전벨트를 맸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학과 동기생이었던 이들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카쉐어링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행 거리는 총 16km 정도 됩니다. 운전자는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하고요. 나머지 5명도 같이 나누어서. 경찰은 20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상습절도범이 CCTV를 피하려고 사각지대에서 옷까지 갈아입었지만 결국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티가 나도 너무 났기 때문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재빠르게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23살 한모 씨는 이렇게 집주인이 출근한 오전 시간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 골라 털었습니다. 한 씨는 주로 이런 빌라들을 놀며 배관과 난간을 잡고 오를 수 있는 저층만을 노렸습니다. 닷새 전에는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던 중 CCTV 위치를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한 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6번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철창 신세를 졌지만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내에 있는 CCTV를 모두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역으로 CCTV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경찰은 한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죠.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김성수 동생의 공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고 돌아온 김성수는 많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김성수는 당초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이유를 묻자 희미한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경찰은 CCTV에 잡힌 당시 모습과 김성수 동생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동생의 공범 여부까지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로선 동생에 대해 살인죄에 대한 공범은 아니고 공동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오늘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31살 홍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전역 후 4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지만 딸이 태어난 2014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홍 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지난해 11월 훈련을 거부했고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비군법엔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현역 입영 거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으로 보고 예비군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홍 씨의 양심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지난해 판문점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 병사 기억하십니까? 최근 일본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을 비하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북한 병사는 일본 언론에 오보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 오 씨를 뒤쫓는 북한군을 향해 우리 군은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 씨는 당시 복부와 팔에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최근 일본으로 건너가 구구 성향의 산케이 신문과 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 씨가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오 씨가 한국에도 나와 비슷하게 힘든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끈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서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지만 오 씨는 한국군 비하 사실을 부인하며 일본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이 취소되며 일본 언론이 혐한을 부추기는 상황.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귀순 병사가 이용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여경 씨를 고발했던 이정열 변호사는 때가 되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여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서 해당 계정주가 4만여 건의 글을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만여 건을 혼자 쓰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여 건을 써야 한다며 평범한 주부가 혼자 이렇게 많은 글을 썼겠느냐라며 이런 주장에는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7개월간 열심히 수사를 해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수사에 집중해 최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물론 정치권을 상대로도 거친 말을 쏟아냈던 이재명 지사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야당을 향해서도 할 말이 많을 법도 한데 전선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해경군 김 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네네. 당 지지층은 물론 의원 사이에서도 감론을 박인 민주당은 외부로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잦은 사퇴부터 당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좀 보고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 당의 입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국노총 집회 참석을 싸잡아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거나 또는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사와 여당을 겨냥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로 대치를 하던 여야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극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 목소리로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면서 여당은 수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서자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강원랜드 포함해서 전부 다 야사당은 뜻을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의장님 면담하고 야당 입장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좀 의견 저도 좀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 의견 수렴.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여당으로선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아 여야 합의안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합의문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담기고 시기는 못 박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예결소위의 구성 문제, 그리고 대법관 인사청문과 민생법안 처리 등 각종 과제들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문희상 의장의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선 실패 후 끊임없이 SNS 활동을 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홍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셀프 복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년 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우려한 듯 애써 즉답을 피했습니다. 생각하시는지.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의당은 홍 전 대표의 복귀를 격렬히 환영한다며 개그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그계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전당대회 출마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발언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통계가 논란이 돼 통계청장까지 경질된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루 평균을 월 평균으로 바꿔 말한 건데요.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일이 생겼다며 자동차 분야의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성장세를 근거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과연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8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8월과 10월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8.1%와 36% 증가했지만 9월은 전년 대비 1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인용했다면 잘못된 것인데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가 90%인 만큼 정부가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야당으로부터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후 통계청장까지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 8시간이 지나서야 하루 평균을 월 평균으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리하게 통계를 인용했다는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추락하면서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2년 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은 2억 7천만 원. 당시 3억 원을 넘던 매매 가격은 현재 2억 4,5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전입이면 별로 안, 집주인들은 뭐 일단 만기가 되면 또 돌려줘야 의무가 있으니까 돌려줘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비단 창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 등 지역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가 겹친 도시에선 매매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대출이 많지 않은 집,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집에 전세를 구입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방이지만 집값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광주와 대전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135제곱미터는 반년 만에 2억 원 넘게 뛰어 8억 원 후반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요새는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 겨울철 캠핑을 하려면 난로가 필수일 텐데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가을, 겨울철 야외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름난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며 기름난로를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캠핑 용품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캠핑용 난로는 하나요? 난로는 저기 조금 가시면.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를 막기 위해 기름난로는 넘어진 후 10초 안에 자동 소화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름난로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어진 후 10초가 넘게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개 제품은 조금만 기울여도 기름이 줄줄 새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넘어졌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께서는 즉시 해당 업체로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받으시고. 전문가들은 기름난로를 텐트 안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텐트 재료인 일반 폴리에스테르는 화재 연소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2, 3분 내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캠핑장 화재 사고가 집중되는 가을, 겨울철. 즐겁게 떠난 여행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부근에서 열차가 탈선해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이슬람 성직자 행사에선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소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있어야 할 기차가 선 밖으로 삐져나온 채 멈춰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기차 안에 있는 부상자들을 긴급히 후송합니다.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가 탈선해 한 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고가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A les línies tant ferroviàries com viàries sovint tenim deficiències en els talussos i més en aquest any que hem tingut una pluviometria molt i molt elevada.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텔 근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들을 급히 응급차로 실어 나르고 병원엔 붕대를 감은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습니다. 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이슬람 성직자 모임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성직자가 예식을 진행하던 도중 한 괴한이 들어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گرد شو فقط ما دوم رو که تقبل دماغ زوی سر میز رو میباس اقل وضعیت خرابو اقا میلک رو باسو دلتا سلالم دماغ فلم سر وای زخمی و زم دلتا فقط ما فدرس سر میرا بند. 아직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IS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이자 보좌관 이방카 트럼프가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공적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과거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을 가장 앞서서 비난한 트럼프가 같은 이유로 도리어 비난에 직면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불거진 이메일 스캔들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political scandal since Watergate. 당시 힐러리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년 만에 같은 이유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맏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공적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확인된 겁니다. 이는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도 정부 기록물로 간주해 모두 보관하도록 하는 연방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방카는 세부 조항을 잘 알지 못했다며 개인 이메일로 오간 내용은 대부분 가족 스케줄에 관한 것일 뿐 기밀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이 반복된 것을 두고 범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oday's story is an ironic one and shows hypocrisy and is a mistake. And the administration shouldn't have had private emails going to or government emails going to private email servers.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14회째를 맞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 36개국 689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4조 원을 수출하는 효자 산업이지만 우리가 규제와 선입견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과 미국, 일본은 게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VR을 쓰고 가상세계 오아시스에서 생활하며 암울한 현실을 잇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의 배경은 2045년, 먼 미래지만 부산 지스타에서는 지금이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적과 싸우고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니까 다가오는 거라든지 뭐 현장의 분위기, 그냥 모니터를 하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게 좀 더 무서웠고요. 더 현실 세계일 것 같아요. 2014년 10조 원을 넘어선 한국 게임은 올해 12조 원을 넘어서며 몸집을 키웠고 수출은 4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모니터와 키보드,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진 효자 산업이지만 불건전한 콘텐츠란 선입견이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게임을 11대 중점 산업으로 육성한 중국은 2014년 우리를 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
개발사들의 이제 개발력도 많이 올라갔고 예전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면도 좀 위기감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게임들은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을 정부 차원에서 황금알을 낳는 게임 한류. 배를 가르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선고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녀석이 있는데요. 사고뭉치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 좀 하시겠네요. 문을 열기도 벅찬 크기의 쓰레기통. 힘겹게 뚜껑을 열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구조를 기다렸던 건 다름 아닌 아기곰이었습니다. 잽싸게 탈출해 바위를 오르는데요. 어쩌다 쓰레기통엔 들어간 건지. 엄마 기다리시겠다. 어서 가. 앞으로 자동차 안엔 초콜릿을 둬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 단속은 필수고요. 자동차 뒷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엔 뜻밖의 탑승객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곰인데요. 주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때 차 주변으로 모여드는 두 마리의 곰. 이들이 노린 건 차 안에 있던 초콜릿 바였는데요. 셋이서 한 상자를 모두 먹어치우곤 유유히 사라졌다네요. 밤하늘을 수놓는 달과 별. 이 둘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색 볼거리로 가득한 이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미얀마의 한 축제 현장입니다. 그림을 새겨넣은 열기구에 불을 밝혀 하늘로 올려보내는데요. 이에 환호하는 사람들. 이번엔 열기구에서 불꽃을 내뿜습니다. 이런 불꽃놀이는 처음인데요. 전등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열기구까지. 볼 게 많아서 한눈 팔 틈이 없겠는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한 물소와 농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태국에서 물소를 빌려 키우고 있던 남성은 이 물소 텅꿈과 함께한 일상 사진을 SNS에 올렸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소 주인인 할아버지 친구가 소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헤어질 뻔한 위기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누리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줬고 물소와 농부는 결국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둘의 우정을 계속 보고 싶다는 누리꾼들의 바람이었겠죠. 요즘은 낚시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기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모가 과거 친지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20년 전 일이지만 최근 마이크로닷의 연예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과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이후 반박에 나선 마이크로닷 측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마이크로닷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갈 당시 5살이었고 그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암암리에 퍼졌던 불법 공유 사이트, 그중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마루마루가 폐쇄됐습니다. 2013년 개설된 마루마루는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번역해서 제공해왔는데요. 운영자가 벌어들였다는 광고 수익만 무려 80억 원.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하지만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만 배를 불렸던 건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마루마루가 폐쇄되더라도 비슷한 사이트가 또 생겨날 것이라며
불법 공유 사이트 자체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는 지난 16일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한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1등석 라운지로 불렀고 이를 제지당하자 승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며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며 서 회장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 제주에서 5에서 15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오후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고요. 강원 남부 산지로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곳곳과 경북 북부에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모레인 금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와 영서, 충북과 전북, 경북과 광주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8도, 강릉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